실제로 이제 법인도 운영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도 없는데 채무만 많고 주식만 또 하나서 이 법인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처럼 이제 돼버리면 저희가 주채무자가 되거든요, 상속인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평생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잘못 물려받으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요거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의 장부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에 있는 자산과 부채 가 반영된 법인의 주식을 저희가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상속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 뭐 조그만 회사인데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주식 가치 평가를 세법상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상장 주식이 아니라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주식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천만 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한 20-30년 영위하셨던 분이라면 잉여금이 많이 쌓여가지고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사망하실 때 상속재산 평가를 해보니까 한 주당 100명가에 5천원짜리가 15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막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산부채를 승계받으면 마무리가 되는 건이지만 법인 사업체를 승계받으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채무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 공제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 채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적인 채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걸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굉장히 무슨 뭐 이제 공장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시설 자금이니 운전 자금이니 해갖고 3-40억씩 채무를 이제 받으세요. 법인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이게 법인의 주식 가치에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승계를 하시게 되시면 주식을 상속받으신 분들이 법인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도 사전에 조금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법인도 운영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도 없는데 채무만 많고 주식만 또 하나서 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처럼 이제 돼버리면 저희가 주채무자가 되거든요, 상속인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채무 부분을 좀 미리 검토받고 경우에 따라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장부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세청에서 이제 평가 규정들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사업용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주식을 상속받으니까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장부가액대로 평가를 해서 그거 가지고 상속세 기준을 삼았는데 지금은 법인에 오래전에 매입해놨던 공장, 토지와 건물 이것들을 사망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에 준해서 이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 같은 경우에도 모두 시가로 좀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가업상속을 많이들 이제 어쩌면 보시는데 물려주시려고 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가족이 좀 받기는 원하지만 그 상속인들은 그걸 받지 않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업상속 제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세제 혜택을 주지만 첫 번째가 안 받으시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후관리 요건이나 주주 간의 문제거나 가족 간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 가업상속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택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회사를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님들의 상속세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인의 부동산과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상속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마트에 있는 물건을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 있는 물건의 가격과 창고의 가격과 그 다음에 마트의 창고를 짓기 위해 들어간 부채 그리고 채무를 제외하고 그거를 주식 가치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고 부채가 50이에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 뺀 거는 50이죠. 이 주식을 우리가 상속받는단 말이죠.
말이죠. 이게 50에 80%로 상속을 받아요. 원래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얘가 떨어지면은 얘도 떨어지겠죠. 얘를 올리면은 얘 떨어지죠. 주식 가치가 떨어지죠. 개인은 이 조정을 못 해요. 법인은 주식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컨설팅을 좀 하면 자산이랑 부채의 비중을 조정을 하면서 이 주식 가치를 이렇게 떨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떨구면은 상속세 절세가 많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몸이 안 좋으셔갖고 2년 전에 폐업하셨어요. 상관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관 있습니다.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 그래서 5년 내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0년 내에 발생한 징역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고, 소득세도 5년 내에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 폐업하셨어요. 언제 폐업하셨어요? 5년 넘으셨어요? 제가 이거 물어보거든요. 5년 넘으시면은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는데, 5년 이내에 법인을 폐업하셨다, 개인사업자 폐업하셨다 라고 하면 충분히 과세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 좀 연락하셔서 사전적으로 절세 방안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속인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업체를 운영을 이제 하시는데 물려받을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물려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영업이익도 뭐 얼마 벌어가지도 않은 것 같고 대출만 잔뜩 있고 이런데 내가 물려받아야 되냐? 근데 건물은 이렇게 보여요. 이제 땅이랑 건물은 이제 보인단 말이죠. 설비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착시예요. 착시. 실제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상속을 받지 않으시는 게 유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제가 부채를 한번 2억을 갚고 이자를 한 2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회사 매출이 5억이야. 그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운영하고 쓰면. 그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회사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설비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이런 착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좀 물려받을 때는 사전에 가업상속공제를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 법상 좀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은 재산을 단순하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채무까지 좀 승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받으시면 부채 갚다가 이제 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조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송박사 절세연구소 송아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